질의하실 위원님, 안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. 지난 2013년 11월 14일 날 제가 연천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왔었는데 만 4년 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로 오게 됐습니다. 또 서장님도 새로 오시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는 그 전국 재래시장에 최근에 화재가 난 사례가 있나요? 네, 없습니다. 예, 최근에는 없다면은 뭐 화재 난 지가 꽤 됐나요? 아니면은 잘하고 있어서 화재가 안 나고 있는 건가요? 원래 이 전국 재래시장, 그러면 이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소방차 진입이 사실 수월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국 재래시장에서 최근에 그 화재 진압 훈련을 몇 차례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. 저희는 이제 월 한 번씩요. 네. 전국 재래시장 주변에 이제 제일 저기 번잡합니다. 그래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갖다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월 1회 정도 하고 계시다고요. 아까 보니까 그 다양한 그 화재 진압 훈련 관련해서 연간 59건으로 나타나거든요. 네네.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이 전국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연간 한 59회의 크고 작은 훈련이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올해 한 79건의 화재 출동이 있었어요, 보면은. 네네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그 훈련도 있고 또 화재 진압 때문에 출동도 하게 되고, 그런데 아까 그 업무 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59건의 훈련과 79건의 화재 출동을 제외하고, 사실 그렇게 보면은 뭐 꼭 그렇게 따지긴 어렵지만 그 365일 중에 138회를 출동하고 훈련을 한 것이고 227일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훈련도 없고 화재 출동도 없었던 게 되거든요. 그러면 약 한 200일 정도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 소방 어떤 출동이나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출동과 훈련 관련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화재 출동, 그 다음에 또 뭐 훈련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루에 3회에 걸쳐가지고 기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차 통행이 힘드니까 하루에 계속 한 바퀴씩 이제 돌면서 홍보도 하고요.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도 확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 큰 훈련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동 순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회씩 중요 대상물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소방서 내에서의 자체 훈련은 어떤 걸 하고 있죠? 저희가 이제 아침에 교대 근무 때부터 해가지고요, 일과표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 장비를 포함해가지고 소방 차량 조작 훈련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서장님 말씀 들으면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화재 출동과 또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 이외에 그 소방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의 노력, 그다음에 또 그 화재 진압을 담당한 그 부서의 담당자와 그 팀장님들이 좀 더 좀 체계적인 훈련들을 늦추지 않게끔 좀 챙겨주시고,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도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고가 사다리 차가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굴절차도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최근 4년 동안에 고가 사다리 차하고 굴절차가 출동해서 화재에 투입된 적이 있나요?
저희가 그 고가차 굴조차 같은 경우는 그 소방서가 이제 그 설치가 되면은 고가차 굴조차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그 고층 건물이 좀 적다 보니까 그 활용도는 주로 이제 어린이 대상이라든지 소방 훈련 때 이제 그 고가차 굴조차 활용하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 이렇게 출동하는 어떤 화재였죠 그게? 왜냐하면 이 고가 사다리 차가 화재 진압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화재건이 좀 컸을 텐데요.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가 아니고요. 죄송합니다. 2014년 그 12월 4년 모방 화재 때 그 화재 현장에서 이제 그 사용하고 합니다. 이 고가 사다리 차하고 굴절차가 사실 소방서에 다 배치가 되는데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의 특수한 지역 여건 때문에 자주 출동하지 않게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는 부분,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도 잘해 오셨겠지만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긴급 출동할 때 평소에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꼭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이 체크리스트나 이런 건 다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업무 보고를 보다 보니까 그 순환사고 대비 예방활동 강화에서 그 다른 데는 순환 전문 의용 소방대가 조직돼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순환 전문 의원 소방대하고 그 119 시민 수상 구조대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다르고 어떻게 조직이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시민수상구조대 같은 경우는요, 주로 이제 의용소방대와 또 일부는 이제 우리 연천에서 국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이제 근무함에 따라 가지고 그 수당이 나갑니다. 그 수당을 통해 가지고 이염 지역에서 이제 애찰 활동이라든지 근무를 갖다 실제로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 수상 구조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시민 수상 구조대를 갖다가 그 폭넓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거기에 이제 의용소방대가 이제 다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시민수상구조대를 통한 물놀이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 오늘 여기 북부 소방본부에 그 관계자 누구 나와 계십니까? 예, 지금 그 아까 가평 소방서에서도 그 의용 소방대 중에서 순환 전문 의용 소방대 관련해서 확인하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30명이 정원인데 조례가 바뀌어서 20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의용 소방 대원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아까 확인했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그 연천 소방서에 와서는 119 시민 수상 구조대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. 지금 경기 북부에서 여름철 하기에 물놀이와 관련해가지고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그 의용소방대,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만 운영하는 곳하고 이렇게 그 119 시민수상구조대라는 걸 운영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종합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의용소방대 조직이라는 조례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좀 다른 틀인 것 같아요. 좀 서장님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? 저기 예산의 문제인데요. 저희 같이 이제 시민수상구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이제 우리 의용소방대, 그다음에
또 특히 또 어떤 국민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일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취약 지역 6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계속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실제로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전문 수상구조대 같은 경우는 그 의용 소방대를 갖다 전문 수상구조대를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생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또 어떤 이제 뭐 순환 사고 났을 때 이제 그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 다시 정확하게 그 각 시군 소방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모든 소방서에 좀 확인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들 하는데 전기라든가 통신 등이 전부 다 셧다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연천소방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좀 그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저희는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전제는 전기도 통신도 모두 셧다운되는 상황입니다. 전기만이 아니라 통신까지도 다.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재난 때문에 전기와 통신이 동시에 셧다운됐을 경우에 우리 연천 소방서는 어떠한 그 계획을 갖고 어떤 예상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.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대체로 이제 비상발전 설비를 갖다 사용을 하고요.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위성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그 소방서에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세대가 있는데요. 그 위성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도록. 그러니까 위성 전화는 중앙하고의 연계를 보장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TRS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소방서 관내에서는 충분한 거리에서의 통신은 가능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 위성 전화기가 세 대 있는데 그 위성 전화기의 그 사용이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또 사용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가상 신호에 따른 훈련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? 그 이제 위성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매주 이제 확인을 합니다. 그 실제로 저희가 뭘 이제 통신은 안 하지만은 그 기기를 갖다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그 기기에 문제가 있는 걸 다 확인하게 해 가지고 매주 그렇게 사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우리 연천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챙기고 계신 연천 소방서의 서장님과 우리 의용 소방대의 모든 분들 또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신데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연천의 그 지역 여건이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을 그다음에 또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도 좀 더 그 훈련과 대응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 오늘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도 좀 소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.